자, 들으신 대로 한 장관은 이 사형제에 대해서 소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. 26년간 이 사형제 집행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밑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남아있는 또 59명의 사형수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한 기자, 요즘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교정당국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. 이 한동훈 장관이 사형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부 사형수를 이감한 뒤에 확실히 기강이 잡힌 분위기라고 합니다. 일부 사형수들은 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,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요. 이들뿐 아니라 이 다른 수감자들도 이 교도관에 대하는 거나 이 감옥 생활이 좀 모범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예, 교도 행정이 이제 교화를 목적으로 한 건데 그동안 사형수들이 어차피 난 집행이 안 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수용자들한테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2달 전에 이 대구 교도소에 있던 사형수 2명이 이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죠. 이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, 그리고 신혼부부를 엽총살인한 정영구 2명이었는데요. 이 서울구치소엔 현재 아내와 장모 등 이 10명을 연쇄살인한 강호순, 그리고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인한 정두영도 수감돼 있습니다. 서울구치소로 연쇄살인범들이 모이는 분위기인데요. 이 취재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감된 사형수들은 없다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한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극악무도했던 사형수들을 옮겨왔다, 그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옮겨왔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. 예,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종종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었고요. 이 정두영은 2016년 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징역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. 현재 사형 집행 시설이 4곳이 있지만요. 이 지방 구치소들보다는 이 서울 구치소가 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집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. 이 법무부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예, 지금 남아있는 사형수가 59명인데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어요? 일단 마지막 사형이요. 이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입니다. 이때 23명의 사형수가 한 번에 무더기로 교수형에 처해졌었습니다. 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제 사형제가 이 국가폭력이라고 치부되는 26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, 이렇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요. 이 사형수 수감 생활, 이 피해자 유가족 보상 여부 등도 다 따져서 신중하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국제적 관계, 또 이 내년 총선 영향, 이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도 하는 분위기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,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형을 집행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?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. 2010년 당시에 이규남 법무부 장관도 사형 집행을 염두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. 현재 국민 정서는 사형제 찬성이 압도적입니다. 이 지난해 여론조사였는데 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을 했습니다. 예, 올해 했던 조사라고 하니까요. 예, 올해. 예. 예. 자, 대통령 결심도 필요할 텐데 대통령 결심 없이 장관 결심으로만 사형을 집행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? 예,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찰 시절부터 나쁜 놈 잡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강조해 왔습니다. 한 장관 평소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를 낮추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예, 한 기자 말대로 총선 민심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.